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북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제가 가서 보고 온 우리 사랑스러운, 거기에도 제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따뜻한 마음을 그저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수다스러운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요 남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3월 31일 날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떠나서 여기 4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그냥 우리 남녘 땅을 다 쏙쏙들이 돌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20번째 제가 우리 북녘 동포들 얘기를 나누는 자리네요. 그리고 도시로는 16번째 도시인 것 같으네요. 제가 너무나 여러분 제 얼굴 보면은 좀 초췌해 보이기도 하죠.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사랑스러운 남녘의 동포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주고 따뜻한 마음을 너무나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또 이렇게 아쉬워요. 마지막 이제 제가 북녘 동포들 얘기를 나누러 이 자리에 왔는데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막 벅찹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 눈빛에서 사랑이 막 전해집니다. 막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예, 제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 최근에 9월까지 6차례 약 한 60여일을 넘는 시간을 우리 북녘 땅을 여행했어요. 그런데 북녘 땅에 가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막 전해지죠? 별 말 안 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먼 땅에서 서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딱 만나니까 막 마음이 뜨겁게 쿵덕쿵덕, 저는 그런데 네, 그렇게 전해져요. 막 벅차요. 여러분들 너무 그냥 사랑스러워요. 와, 내 동포로구나, 내 민족이 여기에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해외 동포로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북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북녘 동포나 남녘 동포나 해외 동포나 우리는 똑같은 민족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역사를 배우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런 우리는 한 동포요, 한 형제 자매요, 한 민족이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한 결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조금 다른 감정은 있어요. 남쪽에 와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해외 동포로서 잘 사는 형제 집에 왔다, 이런 생각에 가슴이 흐뭇하고 벅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의 북녘 땅에 순안공항에 발을 딱 내디디면 자주 하는답시고 자주 하느라고 이렇게 허리끈 졸라매고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자매 동포, 내 형제자매 집에 온 그런 마음이라서 마음이 참 슬프고, 뭐라 그러죠? 좀 애잔하다 그럴까요? 짠하다 그러죠? 그런 마음을 느껴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동포고 마음이 통하는 우리 한 민족이기 때문에 북녘에도요 다니면서 엄청난 대가족을 이뤘어요. 그게 수양딸도 둘이나 있고 수양 동생도 있고 수양 조카도 있고 가는 곳곳이 막 다들 형제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남쪽에 와가지고 16도시를 다니면서도 또 많은 수양 조카도 생기고 수양 동생이 막 생겼습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한 민족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한 동포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 자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된 거 정말 기적적인, 제 삶 속에 있어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2011년 10월 첫 북한 여행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민족이 어떻고 동포가 어떻고 북녘 땅이 어떻고 우리 통일이 어떻고 그런 거 관심 없이 정말 배부른 돼지 마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저에 대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작년에 저 본 사람들 만난 분 우리들 여기 계시죠? 그렇지만 또 새로 사랑스러운 우리 동포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아마 겹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저는요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대구에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장로교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외조부는 목사님이시면서 재헌국회의원 4선을 그것도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계셨고요. 4선 재헌국회의원을 하신 보수 정치인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외조부뿐 아니라 제 주위에는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육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요 6.25 전쟁 한국전쟁 때는요 다 최북단까지 올라가셔서 무찌르다 공산당 많이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무찌르다 공산당 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재미나게 얘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요 제 세대는 엄청난 반공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딱 태어나서부터 제가 18살이 되던 해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단 한 번 박정희 대통령이셨어요. 말이 대통령이지 저에게 있어서는 왕과 같은 분이셨어요. 18살 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시고 또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민족주몽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외우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뭐죠? 반공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도 아니죠. 사실 반공교육 해가지고요. 뭐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슨 철학이 있다든지 정치적인 뭐 무슨 지식이 있어서 반공을 한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반공 이퀄 무찌르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 이퀄 무찌르자 북녘동포. 이런 게 저에게 있어서는 반공교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북녘동포를 딱 떠올리면 제 머릿속에는 뿔만 달리지 않았다 뿐이지 뿔난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그저 전쟁 노름만 좋아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악당 로봇 마냥 웃음도 없이 빨간 깃발 아래 당과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나와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하고 괴상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도깨비들 같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나는 참 북녘동포들에 대해서 막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러죠? 정말 내 형제 호적을 팔 수 있다면 딱 호적을 파서 너 내 형제 하지 마라. 내 형제 하는 거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종교적인 신념을 다해서 내가 우리 북녘동포들을 사랑해봐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그들은 원수보다도 더한 원수, 적보다도 더한 적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이요. 두개 6번이나 여행을 갔다 오고요. 또 제가 평생을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음악에 대한 제 전공 분야에 대한 뭐 노래를 한다든지 전공에 대한 뭐 지식을 전달하러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민족이니 통일이니 북녘동포냐고 지금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다는 거 이거 우리 가문의 이거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생각하면 이거 진짜 우리 가문에서 저 패불 너야말로 파져 나가라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제가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이라고는 또 일기 쓰기밖에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도 내 논문밖에 써보지 않았는데 또 막 글을 써가지고 또 참 책이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그런 길 뒤에는 배경에는 제 남편이 있죠. 우리 남편이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을 참 자주 가요. 그런데 막 다음 여행지를 찾으려고 막 인터넷을 서치를 하는데 막 북한 관광 모집이 딱 뜨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에서는 북한 관광을 모집하는 여행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유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북녘 땅은
관광 가는 것보다 차라리 달나라로 관광 가는 게 더 저는 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북한 관광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깜짝 놀란 거죠. 아, 우리 북녘 땅에 저기 여행을 갈 수 있다. 북녘 땅도 우리나라의 반죽 나라인데 그곳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자라고 저에게 제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오직 남쪽 북측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개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60년 전부터 개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남쪽 국적, 우리 땅인데 남쪽 국적 사람들만 거기에 여행을 못 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품도 다양하게 있어요. 맞춤 관광, 독립 관광, 뭐 무슨 또 패키지 관광 뿐 아니라 북녘 땅에는 멋있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 경관이 참 좋죠. 산들이 참 많죠. 백두산, 칠보산, 명안산, 금강산, 구월산 뭐 하면서 산들도 엄청 멋있는 산들이 많아요. 그 산들만을 보러 오는 관광 상품도 있어요. 그리고 북녘 땅은 아직 4대강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들이 너무나 아직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해요. 그래서 그 강들을 보러 오는 상품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아주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건축의 문에 아닌 제 눈에도 멋진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 건축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참 중요한 그 연구 대상인가 봐요. 그래서 그 건축물만을 보러 오는 관광 상품도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저희가 평양에서 백두산을 가려면 산지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거기 갈 때 타고 가야 되는 비행기가 세계에서 단 2대밖에 없는 프로펠러 중에 한 대를 타고 가야 돼요. 한 대는 소말리아에 있는데, 소말리아에 있는 거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메인터넌스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쓰레기 비행기 같이 됐고, 이쪽 북에 있는 한 대 남은 프로펠러 비행기가 정말 다 정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타보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 재밌더라고요. 유럽의 각 나라에서 항공 에어 동호회가 있어요. 항공 에어 동호회에서 막 100명씩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남편하고 제가 백두산을 간다고 딱 그 프로펠러 비행기 앞에 섰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떨리고 바퀴는 맨질맨질. 아이고 여보, 우리가 이거를 정말 타고 백두산을 가야 돼? 괜찮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 100여 명의 유럽 관광객들이요 막 뛰어오면서요 원더풀 뷰티풀 막 만지고 이리 찍고 사진 찍고요 막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이러한 비행기를 타볼 수 있다는 게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들이 났어요. 그거를 타러 저기 유럽에서들 온 거예요. 그 관광상품, 그런 관광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보 우리 저거 타고 죽을 것 같아, 가지 마, 이런 사람이 있고 가문의 영광이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원더풀 뷰티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는 이것 또한 우리를 관광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참 광고에 불과할 거야, 아예 뭐 북녘 땅에 가봤자 뻔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 제가 우리 북녘 땅, 북녘이 나의 동포, 나의 형제의 나라라서 그런지 내 마음속에 증오가 됐던, 애증이 됐던 뭔가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볼까? 그들이 얼마나 나와 다르고 나와 이질감의 골이 얼마나 깊게 패여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굳이 여행을 가게 된 동기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들은 얼마나 나와 다를까, 호기심을 갖고 떠난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제 남편에게 있어요. 제 남편이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매우 솔직한 듯해요. 그런데
되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따라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막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듣고 싶죠?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세요. 남편이 저희가 평양에 가면은 망병대 혁명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혁명 열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거기에 딱 남편과 둘이 갔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해설하시는 분이 이 혁명학원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서 그러고 근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딱 듣고 있더니 여기가 난파공작원 자녀들 가르치는 학교죠? 갑자기 난파공작원 그냥 폭탄 아닙니까? 내 가슴이 덜컹. 이거는 뭐 제가 더 할게요. 우리 남편 저 위에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여기 있으면 제가 막 눈치를 줘가지고 못하는데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동해바다를요 이렇게 동해바다를요 참 가고 있는데요. 그 동해바다를 끼고요 다 철조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그림처럼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만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철조망으로 쫙 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나는 아름답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전마선이 이렇게 떠 있어요. 조그만 배가.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배를 보더니 아이고 저 배를 타고 많은 탈북자들이 내려오는구만. 여러분 거기서 탈북자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여기 학생들 있죠. 김일성 대학교에 가면은 거기 도서관 앞에요. 도서관을 갔죠. 도서관 앞에 김정일 위원장이 친필로 두 발은 내 땅에 디디고 두 눈은 세계를 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막 설명을 근엄하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남편이 아휴 인터넷도 안 되는 뭐 세상에서 무슨 세계를 봐. 내가 정말 한 개만 더 하고 정말 안 할게요.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갔더니 있잖아 가면은 북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너가 주일날 가봐. 그리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꼭 알아보고 와. 그래서 알았어. 내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꼭 알아보고 올게. 그리고 갔습니다. 평양의 봉수교회라는 교회를 주일이 돼서 며칠이 지나고 주일이 돼서 갔습니다. 저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알아보러 턱발을 내디뎠는데요. 평양 한복판에서 제가 그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진짜 교회 가짜 교회는 아랑곳 없이 제가 콧물을 흘리면서 막 반성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이 우리 조국의 정말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면서 기도를 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진정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내 형제자매인데 내가 이들을 배척하고 내 호적에서 패버리고 싶다 그러고 이들을 그냥 정죄하고 내가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독교이냐 정말 성스러운 기독교이냐 다른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저 선교 홍보 많이 했어요. 선교 거기 기독교 기본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죠. 내 나름대로 막 사랑을 많이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선이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 형제자매 여기 있었는데 내 형제를 돌보지 않고 내가 그냥 아프리카에 누구를 도운다 뭘 도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 가식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신앙을 막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막 뭐 도와준다고 도와줬을 때 너나 잘하세요. 네 형제하고 사랑도 못하고 형제 돕지 않고 형제하고 우애도 없으면서 무슨 여기 와서 사랑을 얘기해? 그랬을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막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막 여기저기 막 사진을 찍고 쫙 오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요 가짜 교회는 꼭 북녘땅에서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 미국 기독교 나라예요. 많은 대형 교회들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남한에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십자가를 걸어놓고 수백만 되죠? 네? 수백만까지는 안 됩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을 붙이는, 예배당에 발을 붙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다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맨날 우리 남편이 저한테 너는 개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 개독교 아니야, 난 기독교야 했는데 진짜 교인지 가짜 교인지를 알아보러 간 평양 한복판에 앉아서 제가 개독교에서 기독교로 발을 한 발자국 들여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정말 시한폭탄이죠. 근데 제가 놀란 거는요, 그런 남편이 그렇게 시한폭탄을 팡팡 터뜨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북녘동포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북녘동포들이 우리 남편이 아이고 이게 난파공작원 자녀들 가르치는 학교로구만 했으면 따라오시라요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도 우리 남편을 그 다음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줄 알았는데요. 예, 난파공작원 했더니 해설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우리 남편을 탁 쳐다보더니 선생님, 난파공작원이 뭡니까? 따라해보시라요. 혁명열사, 혁명열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구만 하는 말을 들었던 안내원들이 그런데 탈북자들이 남조선에 가서 적응은 잘하고 삽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해서 제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일성 대학에서 인터넷도 안 되는 놈 세상에서 무슨 세계를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스위치 하나만 딱 올리면 됩니다. 지금 조금만 더 손을 본 다음에 이제 곧 인터넷 됩니다. 그러더니 안내원 동지 정 선생님 인터넷 팍팍 터지는 호텔로 모시고 가서 인터넷 팍팍 할 수 있게 해드리라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또한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는 그 얘기에 웃으시면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우리 북남의 동포들이 손을 잡고 함께 통일된 조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저는 죽기 전에 꼭 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북에 얼마나 이질감이 깊게 패였나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 땅에 발을 내디딘 후 며칠이 안 돼서 어머나 이들은 얼마나 나와 똑같은가라는 동질감만 느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나 유적지를 갈 때나 그 어느 하나 나와 연관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평양에 가서 평양 김치를 먹으면요, 평양 사람들이 그래요. 김치는 뭐니 해도 평양 김치야요 그래요. 개성에 가서 김치를 먹으면 개성 사람들 김치는 뭐니 해도 개성 김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김치는 뭐니 해도 전라도 김치예요. 그러면 그렇죠. 전라도 김치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별말 안 했어요. 김치 얘기 하나 했어요. 김치 얘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동질감 회복 이런 얘기 동질감 회복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는 민족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구나. 내 동포로구나. 금세 김치 얘기 하나만으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적지에 가면은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모든 역사인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그들도 배우고 있어요. 고구려니 고주몽이 어떻다느니 고조선이 어떻다느니 백제 신라가 어떻다느니 고려의 왕건이 어떻다느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가슴이 벅찼던 거는요, 저는 남쪽에서 입구 살았는데 북에 갔더니 발해 유적지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칠보산에 가도 배심사라는 발해 유적지가 있고 그래요. 발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맞다. 발해도 우리나라 유적지였지? 그런 얘기. 그런 역사를 들어도 맞아.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살지? 우리는 한민족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이.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인간사 희노애락에 눈물 짓고 슬퍼하는 내 동포들이었어요. 여자들은 오늘 저녁 때 찬거리는 뭘 할까? 나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 어떻게 가르칠까? 자식 교육들을 그냥 염두해주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랑 똑같이 저는 남편 얘기 많이 해요. 남편 얘기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좋은 얘기 할 거라고 남편들
그때는 안 하시죠. 예, 저도 많이 합니다. 나 우리 남편 때문에 막 그러면은 말도 마십시오. 우리 세대주께서는요 이러면서 거기는 남편을 세대주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똑같이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남편들한테 전화 와요. 보면은 빨리 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술 먹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라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 아유 정말 너무나 안사람 와이프가 참 위해 주시네요. 그냥 빨리 들어가 보세요. 그랬더니 위해 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빨리 가야지 제가 밥을 얻어먹지요. 2번 차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래요. 내 마음이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항상 빨리 오라고 그런 거의 이유는 하나예요. 또 와서 귀찮게 또 2번 밥 차리기 싫잖아요. 네. 그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분단의 아픔을 그들도 양없게 짊어지고 곱게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자매요. 내 민족이구나. 내 동포로구나.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여야만 하는, 내가 사랑했어야만 하는 내 이웃이었구나. 이질감을 느끼러 간 곳에서 저는 그런 제 반성만 막 하고 온 여행이 된 거예요. 제가 2013년 최근에 간 여행은 2013년 8월 9월에 갔어요. 근데 사실 왜 8월 9월을 연달아 갔냐면요. 제가 우리 수양딸 설경이가 2012년 10월에 같은 조선국제여행사 안내원이었거든요. 영어과 안내원. 조선국제여행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남자 안내원과 회식 자리에서 눈이 뿅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9월달에 등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설경이 집에 가서 설경이를 만났을 때는 8월달이었기 때문에 배가 남산만 했죠. 그래서 우리 수양딸을 만나러 간 그런 여행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수양 엄마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 딸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신랑을 만났는지, 아기를 가졌는데 몸 상태는 어떤지 막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고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월에 막 짐을 싸고 또 막 밖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유아용품을 그냥 남편과 제 가방에 가득 준비를 해가지고 뜬 눈으로 잠도 못 잤어요. 비행기 안에서. 너무 기분 좋아서 우리 수양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수양딸을 향한 마음도 이럴진데 우리나라에 1000만 이상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분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가물에 콩나듯 이벤트성 만남 여러분 지켜보셨죠?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갈라놓고 못 만나게 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어우러 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인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천륜이요,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갈라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두 나라에 저는 어떤 천벌이 내려질까 가슴이 철렁하면서 저도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면회소 같은 데서 잠깐 만나고 돌아서는 그분들의 얼굴 표정 보셨나요? 더 큰 참혹함과 더 큰 한을 갖고 내가 그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사랑하는 처자식 형제자매를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에 돌아서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민족의 야만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선진국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족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60년, 70년이 되는 세월을 갈라놓고서 못 만나게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저도 막 반성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래도 뭐 만나기 어렵사리 만나게 했으니까 됐지. 그래도 만나게 해준 정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거는 엄청난 인권 유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정부도 사랑하는 가족을 못 만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여행 자유국가 아닙니까? 자유롭게 여행 다녀요. 막 가지 말라는 전쟁
나라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막 선교한다고 막 하고 그러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로운 여행 국가인 우리 남쪽에서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 북녘 땅에 이산가족 있는 분들은 다들 가서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선언을 하면 공을 그러면서 북쪽에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공을 받은 북녘에서 분명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6차례 북해를 갔을 때 호텔에서 많은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산가족들은 누구냐 하면은 해외 동포들이에요. 재미 동포, 뭐 스웨덴에서 온 동포, 독일에서 온 동포, 전 세계에서 이산가족분들이 북녘 땅에 세워져서 살아가고 있는 처자식, 형제자매, 친지들을 만나러 와요. 그냥 잠깐 만나서 면회소 같은 데서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을 전국 각지에서 친척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또 가까이에 있는 곳에 구경도 다니고요, 관광도 가고요, 또 가까운 뭐 이렇게 남포나 평양에 살고 있는 친척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나요. 제가 본 이산가족들 분 중에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와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이 1년에 2번 와서 만나는 분도 봤고요, 2년에 한 번 만나는 분도 봤고요, 제일 오랜만에 만난 분이 5년에 한 번 와서 만나는 분들을 봤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내가 가서 우리 처자식, 형제자매, 친지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더 이상 이산가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열몇 시간을 타고 가서도 가서 막 마음대로 만나는데, 우리 땅 쪼르륵 하면은 만날 수 있는 저곳을 못 가고 있다는 거,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정부에 권하고 싶어요. 근데 정부에는 권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공성을 띄어야 할 의료나 철도 같은 사업을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는 민영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남쪽에 한국에 오니까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너무 달라서 함께할 수 없어. 통일 비용 뭐 이거는 둘째 치고요. 우리는 동질성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함께할 수 없어. 이질감의 골이 너무 깊어. 너무너무 우리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참 웃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이질감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살아요. 각양각색의 인종, 각양각색의 생각, 각양각색의 종교, 말도 못합니다. 정말 이질감 너무 느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바깥에 나와서는 약한 나라들한테 엄청나게 깡패짓 많이 해요. 그런데 자국민들한테는요, 그 이질감 많은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함께 이렇게 설득해가면서 갑니다. 그게 미국의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수양딸 설경이요, 저하고 설경이 수양딸 엄청 다른 거 많아요. 그리고 사상과 저는 사상이나 이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변할 거는 없고요, 사상이나 이념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엄마와 딸 사이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마 설경이가 보기에는 우리 오만이는 엄청난 부르주아 엑기스만 모아놓은 사람일 겁니다. 제 눈에는 우리 딸내미가 엄청난 주체사상 신봉자예요. 그게 뭐가 어때요? 그래서 다른데요, 다른 거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한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무슨 기계 로봇입니까? 다 각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인정하면은 그 다름이 무엇인가 또 이해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뭐가 전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수양딸하고 저하고 관계도.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러죠.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습니다. 대박. 통일 대박 맞습니다. 왕대박이에요. 오인동 선생님 강연 들어보신 분들 정말 왕대박, 제가 조금 이따 잠깐 설명할 텐데, 왕대박이 대박은 대박이에요. 통일의 대상이 어딥니까?
통일의 대상은 북의 동포예요. 북이에요. 통일의 대상하고 대박이 되려면 통일의 대상을 알고 이해하고 그들의 앞에는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지를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고 그렇게 좀 합시다라고 통일하면 남쪽에서 뭐라 그러죠? 동북 빨리 막 그래요. 제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참 가슴이 아픈 게요, 통일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은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정말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남북 분단도 문제지만 우리 남남 갈등,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잘못된 거고 뭐 적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해 타산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지면은 사회도 국가도 국민도 이웃도 없는 그런 서글픈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물론 그런 남남 갈등도 남북 분단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제가 통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북하고 남하고 너무나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북에 가서 통일을 얘기하면요, 통자만 나와도 남녀노소 막론 어디 기득권 세력 이런 거 다 없으면 당 간부 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또 칠보산 백두산 골짜기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것도 모를 일자 무식같이 생긴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민족 통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통일해서 빨리 통일된 조국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식한 얘기해요. 그런 모습을 어린애들에서부터 그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한테까지 볼 수 있는데, 남쪽에 와서 통일을 얘기하면 종북, 잣발, 빨갱이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북에 갔다 와서 북녘동포, 우리 좀 이해합시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은 70년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 촛불이 겨누이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북녘동포들을 좀 이해합시다. 그들의 아픔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종북 막 별명 엄청 많이 있어요. 배불러요. 종북, 잣발, 빨갱이 아줌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북녘땅에 갔을 때는요, 가기 전에는 우리 북녘동포 내 소족이고 차갑게 봤고요, 내 호족에서 패버리고 싶은 우리 형제였어요. 그런데 북녘땅에 갔다 와서 저는 엄청 회개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민족애가 생겼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게 됐습니다. 나의 지난날에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삶까지도 회개했습니다. 나 엄청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그들만의 아픔이 아니요, 그들의 슬픔이 그들만의 슬픔이 아닌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요, 그들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요,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책임을 받습니다. 나의 잘못을 받습니다. 많이 변했죠. 그게 종북입니까? 네, 그럼 저 종북할게요. 종북 좋은 거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인터넷에 대미동포 아줌마 신영미 드디어 종북을 선언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통일 얘기, 북에 가서는 통일의 주제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남쪽에 와서 조금 먹물 때나 묻히고 가방끈 때나 좀 아주 고고한 제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통일을 얘기하면요, 통일의 주어가 무엇일 것 같아요? 네? 통일의 주어가 주변 4대국이에요. 북은 우리예요. 통일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러는데 우리 남쪽에 와서 그냥 고고한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일은 주변 4대국이 주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그런 무슨 철학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줌마 같은 심플한 마인드를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애를 많이 키우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 형제가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원수처럼 지내다가 화해를 하는데,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동생하고 싸웠는데요, 화해해도 될까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나 동생하고 싸웠는데 화해해도 돼요? 옆집에 가서 물어봅니까? 이거 좀 너무 아줌마 같은 발상이 하나요? 저는 제가 잘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끼리 6.15 선언하고 하려고 그랬을 때 미국에 가서 우리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했나요? 안 했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민정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우리 민족끼리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봤을까요? 우리 형제끼리 화해하고 사이좋게 우리 정말 멋지게 그런 멋진 국가 만들어 보겠다는데 정말 세계적인 경제 선진국뿐 아니라 문화 강대국, 문화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이제 진정으로 정말 잘해보겠다는데 아니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막 물어보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속에서 정말 빨개 벗겨져서 역사를 강간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집이는 계란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 선조들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라하고도 우리 무슨 협정이 용선이 화해하고 합니다. 친일합니다. 친미합니다. 내 형제장을 사랑하는 친북은 왜 안 됩니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동포들을 좀 가까이 가서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통일을 하고자 하면은 그들을 알아야죠. 그들의 아픔도 봐야죠. 무엇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오해도 풀어야죠. 상처를 서로 다독여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도 나누어야죠. 그렇게 그게 친북인가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친미는 하는데 친북하면은 뭐 빨갱이 막 그래요. 지금 몇 세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뭐 용봉 조작 사건이니 간첩 조작 사건, 제가 1960년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 들었던 말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그때 간첩 뭐 이런 얘기, 간첩 조작 사건, 용봉 조작 사건, 그 어려운 말이 생각나요. 그 시절에 했던 말을 지금 21세기에 와서도 간첩 조작 사건, 용봉 조작 사건이니 너무너무 야만적이고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단을 해결하지 못하면 21세기 막 휘웅휘웅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또 용봉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빨갱이 이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 몸을 이루어야지 지금 영양 상태도 좋아지게 지금 반쪽 몸으로 어떻게 또 발전을 합니까? 한 몸이 되어서 피순환도 잘하고 잘 되고 영양도 잘 돌아가고 한 몸이 되어서 멋지게 성장하지요. 저는요 분명히 봤어요. 정말 대박 그냥 대박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증오, 분열 그런 것들을 이제 종식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손을 잡고 나가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요, 한 몸을 이루고 되어질 때요, 남은 북은 남에게 엄청난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북 골칫거리를 생각하죠. 내 동포가 북에 있었구나. 축복이다. 그런 날이 와요. 우리가 함께 화해하고 평화롭게 손을 잡고 이 지긋지긋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증오된 분열 이것을 종식하면요 그런 축복된 날이 오는 거. 저는요 저같이 아줌마 눈에도요 북에 가면은요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지, 속된 인간이라 그러고 아주 속물에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북에 가면요 다 돈으로 보여요. 뭐 철도도 새로 놔야 되고요, 도로도 새로 항만 상수도 하수도 할 것 없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거기에 또 지하자원은 뭐 세계에서 좋다는 지하자원은 다 있어요. 엄청난 걸 갖고 있어요. 예, 중국 사람들 얼마나 야가요. 야근 중국 사람들 지금 거기에 투자 못해서 안달이에요. 막 도로를 막 놓고요 제일 좋은 자리에 동해바다에 항구를 임대해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쪽에 좋은 땅은 다 차지해 하고서는 거기서 무슨 공해사업 돈 되는 거면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하려고도 눈들이 벌겋게 돼 있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철도를 깔고요. 거기서 또 거기 바다는 있지만 또 온대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좋은 자리에 항구를 해놓고요. 투자하려고 난리고요. 도로는 도로대로 항구는 항만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물류철도가 줄을 짓고 왔다 갔다 해요. 어디 더 해먹을 거 없나 이래가지고요 러시아하고 중국도 난리가 났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북녘 땅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함께 병제교류하고 함께 사이좋게 해간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제 얘기 드릴 시간 없어요. 다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서 으쌰으쌰 손 걷어붙이고요. 우리 잠시 잠깐 끊어졌던 우리 찬란한 우리 민족,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역사, 그 모든 거를 다시금 찬란하게 꽃피워야 되는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그냥 본이 되는 멋진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는 거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조태명태 여기 혹시 계시나요? 아버지 중에 조태명태 그분들 장기 두고 바둑둘 시간 없어요. 그분들도 지금 다 복귀해서 일해야 돼요. 할 일 엄청 많아요. 비정규직 단어 없어집니다. 비정규직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버타임에서 일해야 돼요. 가서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정말 저 같은 아줌마 너무너무만 봐도 정말 속상하고 답답해요. 네, 여러분 통일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38선 허무는 게 아니라 남과 북 동포 사이에 쌓여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끼고 있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 동포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회복됩니다. 통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포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우리가 만나면 사랑 금방 회복돼요. 눈빛만 마주치고 손 한 번 잡으면 사랑 다 회복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요. 예전에 왜 왔다 갔다 했죠. 민간교류, 체육교류, 예술교류, 교류, 이렇게 경제교류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내 형제요, 내 동포요 하고 사랑을 화목하게 되어지면은 정치하시는 분들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 군사 이런 면도 자연스럽게 잘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통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질감에 골이 너무 깊게 패여 삼켜할 수 없다면 그 문제죠. 통일이 돼도 문제인데요. 제가 가서 발견한 것은 남이고 북의 동포고 해외 동포고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민족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은 이미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통일이 뭐 대단한 겁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볼 수 있으면 그게 통일이 아닙니까? 네, 그런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요즘 제 남과 북이 너무 병색되어 있죠. 다시 예전처럼, 다시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까지 해외 동포는 남에서는 북녘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고 북에 가서는 우리 사랑스러운 남녘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해외 동포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해외 동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서글픈 특권이죠.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 통일의 주역들이죠. 우리는 그거 보면 너무 흐뭇해요. 해외에서 우리 조국이 하나로 덩실덩실 춤추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저희 해외 동포로서 부족하나마 제가 열심히 북녘 땅에 가서 여러분 사랑 전할게요. 그리고 또 북녘 땅의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현재 북녘 동포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